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30이니까 30년 된 거죠? 딱 30년.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30여 년 동안 힘도 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30년 젊었으면 더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꿈만 같지? 그때 생각하면은 재밌게 지나갔어. 아무튼 젊은 세월에 재밌게 지나갔어. 1950일, 26만 2800시간. 30년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앞만 보고 달려온 전쟁 같은 시간, 어떤 이에게는 한 아이를 길러낸 기적 같은 시간, 어떤 이에게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는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과 함께한 누군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때는 뭐 3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이러지는 못했으니까 저한테 우연히 온 기회였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고 싶어도 더 못하는 경우가 있고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30년의 세월은 참 엄청난 일이죠. 30년이라는 세월은 제 인생의 반 아니에요?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죠.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게 놀랍고 주변머리가 없는 거죠. 언제나 잠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기상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학생들 잠을 깨우는 특효약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 나에게 모닝쇼는 모닝콜이다. 일어날 때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또 힘든 하루를 시작했구나. 전주 MBC 라디오의 아침 프로그램. FM 모닝쇼가 학교에 알람이 된 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1학년 때 처음부터 기숙사에서 살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침 방송으로 틀어주셔가지고 듣게 됐어요. 지금도 약간 그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 뭔가 왠지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고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7시 세상 요란하게 아침을 깨우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차동의 FM 모닝 쇼. 여기는 99.1MHz. 바로 FM 모닝쇼의 진행자 김차동 씨입니다. 모닝쇼는 시작이 7시고 날씨가 한 5분 있다 하고 뭐 뉴스가 10분 후에 그다음에 뭐 영어 코너가 막 20분 후에 이게 거의 정확해 뭐 30초에서 1분 차이기 때문에 그 코너마다 청취자들은 마치 시계처럼 보고 저거 나갈 때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 있으면 지각인데 30년을 같은 목소리를 듣는 모닝쇼 청자들은 일정한 루틴이라고 저는 봐요. 아침 방송을 위해 그가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 4시. 365일 한결같은 차동 씨의 하루 루틴이 시작됩니다. 30년이니까 뭐 변함없죠. 해가 뜨나 지나 날이 밝으나 어두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어날 때는 힘들죠.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애환은 있어요. 그런데 방송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방송국 마당을 1시간씩 달리는 건데요. 그전에는 뭐 담배까지 피고 또 주말엔 술도 마시고 제 몸 관리를 안 했죠. 왜냐하면 젊으니까 충분히 유지가 됐는데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아침에 목소리에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 뒤로 청취자들의 반응은 김차동 씨 목소리는 여전하다. 그건 제가 느껴요. 이렇게 새벽 달리기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 김차동 씨의 철저한 자기관리는 이미 방송국에서 유명합니다. 덕분에 방송국 샤워실은 그의 전용 공간이 됐습니다. 씻고 나면 개원하고 무엇보다 이제 심폐 기능이 좋아지니까 아침에 방송하는데 이따 보시게요. 사실은 남자 진행자가 이렇게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새벽 방송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녁의 삶도 있잖아요. 뭐 사람들과의 그 만남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운동을 1시간 정도 하면서 30년을 이어오고 있다는 건 굉장한 성실함이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시간 방송하는 걸로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에이 2시간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아침 기상 시간부터 이동 시간 저는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30년 전만 해도 라디오의 인기는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당시 로컬 프로그램 제작 비율이 60%에 가까울 정도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았던 전주 MBC는 FM 라디오 채널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방송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개성 넘치는 진행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탁된 김차동 씨. 타 방송사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며 행사 진행자로도 활동했었던 그는 지금은 작고하신 전주 MBC 모 국장님의 연락으로 FM 모닝쇼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아침 방송 진행을 맡아줄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그때는 저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별이 빛나는 밤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어떤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아침 방송 그때만 해도 서로 하기 싫어했거든요. FM 모닝쇼가 서울 MBC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죠. 그때 봄 개편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전주 MBC에서도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했었던 거죠. 그 당시 저는 FM 정오의 희망곡 그 DJ를 6년간 하고 있었어요. FM 모닝쇼를 듣고는 너무 다 충격이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진행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또 주말에 또 만나는 행복이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긴 고민 끝에 잠시만 해보자고 시작했던 아침 방송은 단박에 방송국은 물론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국으로 편지와 선물이 쇄도할 만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존 방송과는 완전히 다른 자유롭고 파격적인 진행의 스타일. 프로그램의 인기는 전국을 넘나들었습니다. 모닝쇼 이제 처음에 시그널 음악 나올 때는 오늘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MC 김차동 씨가 괜히 이렇게 활기차다고 해야 되나요? 기분이 좀 상쾌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한 번 듣게 되면 끊을 수 없는 것이 모닝쇼의 마력. 덕분에 전주 MBC 라디오의 채널은 타 지역에서도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지역을 넘나들며 사랑을 받아온 모닝쇼의 장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저희 학회를 전주로 간 적이 있는데 택시에서 우연히 아침에 들었다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침에 텐션 높게 출근해야 웬만한 커피 한 잔보다는 훨씬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목소리, 그리고 항상 들었던 친근함,
그게 가장 저에게는 매력인 것 같아요. 1991 계속해서 문자 사연 주세요. 문자로 교통제보도 가능합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그게 김차동 FM 모닝쇼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은 막 모든 게 달라지는 매일 아침 7시마다 그런 경험을 했었죠. 내가 FM 모닝쇼 진행자로서 아침을 깨우는 그런 DJ가 한번 돼보자. 청취자들한테는 일어나세요. 아침 시작됐어요. 빨리 하루를 보내셔야죠. 하는 그런 기상 나팔 소리 같았고. 넘치는 에너지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방송. 무엇보다 출근 시간에 꼭 필요한 정보로 운전기사님들을 애청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지역 방송이라 그런지 저희 운전하는 사람은 김차동 방송을 들으면 사고 난 거랄지 또 여러 가지 제보도 할 수도 있고 제보를 들을 수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어디는 사고가 나서 2중, 3중 이런 차 사고가 나서 많이 맥힌다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방송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을 위해 6개월간 전북의 도로를 찾아다니며 지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기사님들은 거리에서 교통 상황을 제보하는 교통통신원으로 활약했죠. 사고 난 거 있으면 빨리 사진 찍어서 그 위치하고 사고 난 내용을 간단하게 전화로 전할 수가 있어서 한쪽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방송국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제보한 적도 서너 번 있습니다. 교통 제보는 따로 그 번호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서로 상부상조하고. 라디오는 사람의 얼굴로 비유하자면 입과 귀다. 입이라는 것은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고, 귀는 좋은 정보를 듣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귀. 멀리 있는 중앙방송에서 지역 이야기를 다뤄주지 않거든요. 그가 청취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데에는 독특한 경험이 한몫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반 때 8개월 정도 운전했었습니다. 젊은 시절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라디오의 진가를 알았던 거죠. 절대적으로 라디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들 이렇게 듣다 보면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라디오는 뭐 얘기거리가 전해지는 거고 또 그 안에 또 정보도 있는 거고, 저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 8개월 동안 오히려 그 시기에 라디오 진행자에 대한 더 꿈을 키우지 않았나 싶어요. 김차동 씨가 젊은 시절에 살았던 군산시. 이 도시에서 택시 운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편도 1차로밖에 안 됐을 걸. 그래서 여기 사거리 방송 진행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도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관심이 그 출발이었죠. 딱 그 공간이야. 공간이야. 아마 이게 다 이면이 다 있었고. 들어와봐 누나. 여기에가 이제 옛날에는 녹음해서 팔았어. 내가 여기 있었고 손님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에 이제 진열이 돼 있고. 차동 씨처럼 음악을 좋아했던 둘째 누나. 오랜만에 만난 누나와 추억을 나눕니다. 첫눈이 온다거나 그러면 애들이 들어와서. 제가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그래서 이 레코드샵을 한 2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가족들에게 차동 씨는 늘 대견한 막내였습니다. 방송 쪽은 아무래도 안정적이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산 상고 다닐 때부터 은행운이 되기를 바랬죠, 가족들은. 여기까지 혼자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여기까지 왔을까. 가족들의 염려에도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김차동 씨. 지금은 가족들도 FM 모닝쇼의 애청자이자 팬이 되었습니다. 후배가 DJ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 감상실에 들렀는데요. 공업 내용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 카페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상큼한 방송을 진행하는 FM 모닝쇼의 김차동 선배님이 오셨는데 군산에는 미군 부대가 있어서 좀 더 외국의 팝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미국 팝이 좀 더 빠르게 들어오고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이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다른 도시에서는 다 DJ 문화가 없어진 이후에도 계속 군산에는 DJ 문화가 오랫동안 유일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가족들 바람대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김차동 씨는 DJ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이자 가장 설레는 공간. 이 작은 스튜디오는 세상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거든요. 저희 누나께서 이렇게 옛날 그 리퀘스트 뮤직 페이퍼에다가 사연을 썼어요. 옛날 친구가 좋아하던 노래인데 하늘나라에서 듣기를 실제로요. 누나 친구분 중에 이렇게 안타깝게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계시다고. 이진관의 오늘처럼 제가 오늘 누나를 위해서. 당신이 보고 싶어 고통이 우리가 얼굴을 안 보고 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마음에 깊숙이 못했던 말도 꺼내서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어느 모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힘내라, 응원한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걱정을 해줘서 아,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외롭지 않구나 하고 일어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김영석 PD가 그렇게 달라고 차동이 그렇게 사정사정했어요. 근데 나는 안 줄라겠지. 생각 위로 나는 그렇게 난리 날 줄 몰랐어요. 가수들이 오면은 우리 프로그램에 김차동 씨가 처음 방송을 시작한 곳은 KBS였습니다. 군산의 한 송년 음악회에서 진행을 보던 그를 KBS 국장님이 공중파로 이끈 것이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멋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검고 마르고 체구도 작고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방송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인터뷰도 좋았고 진행이 너무 재밌었어요. 트렌드라는 것이 물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나운서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과 다른 면이 당연히 있었죠. DJ 프로그램의 어떤 그 자유라고까 편안, 규약이라든가 규제에서 해방돼서 얼마든지 그 서로 크로싱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은 내 맘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느 기슭에 쉬어갈까 보고 싶은 모닝쇼 스튜디오는 오늘도 분주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2시간 생방송에 프로그램 구성이 다양하다 보니 작가들이 챙겨야 할 것도 많거든요. FM 모닝쇼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그 버라이어티한 쇼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까지 다 다뤄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한 5개 일간지를 쫙 다 훑어보고 심지어 광고 문구까지도 하나하나 다 보고.
정보와 배움,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니 청취자들의 충성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대를 이어 방송을 듣는 팬들도 여럿입니다. 아주 3대가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방송을 들으셨고 지금은 이제 아이하고 함께 방송을 들으시는데 그래서 지금 10월 30주년 무렵에 이 사연을 좀 소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청취자분들과 손편지로 주고받았던 사연을 정리하다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요즘도 뭐 손편지가 가끔 옵니다.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저 재수자들을 위해서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방송을 틀어주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뭐 FM 모닝쇼를 인근 교도소에서는 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재소자들한테 편지가 참 많이 와고 지금도 이제 자기 아들이 생일이 다가오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뭐 거기에 가 있는 줄 모르고 어디 외국에 가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생일을 아버지가 챙겨주지 않으면 초등학교 아들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서 이제 방송 사연도 소개하고 그 아들에게 그 선물도 방송국 선물도 보내고 컴퓨터로 모바일로 실시간 소통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지금도 편지가 오면 꼭 답장을 씁니다. 편지에는 문자로 전하지 못하는 정성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한마디 하면 청취자들의 반응이 바로 올라오고 그걸 가지고 다시 청취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라디오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죠. DJ가 실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을 때 가장 게시판이 뜨겁고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건데요. 2008년 6월 8일 모닝쇼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저는 진안고고 2학년 4반 신선 오늘은 모닝쇼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친구가 급성 15년 전에 사연을 보냈던 주인공인데요. 급성 백혈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 도움을 구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고마움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전주에서 이제 진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스쿨버스 기사님께서 하루도 안 빠지시고 이제 김차동 모닝쇼를 틀어주셨었거든요. 이제 담임 선생님이신 이제 황상규 선생님은 이제 밤낮 없이 이제 성금 모금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제 학생인 제 입장에서 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모닝쇼를 들으시니까 사연을 보내면 되겠다. 진용 씨는 지금 어떤? 그 당시에 불가능했었던 일이 그 결국은 모닝쇼 방송이 나오면서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급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긴 했지만 그렇게 큰 호응을 얻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어린 생명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하지만 그 덕분에 친구인 진용 씨는 무사히 치료를 끝내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학교 교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좀 다급함 때문에 적은 금액 가지고는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많이 이렇게 주실 정도로 우리 그 모닝쇼가 역할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라디오가 훨씬 더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30년 이끌어온 원인이 아닐까. 지난 11년 동안 이 코너에 출연해 주셨던 우리의 수많은 사연, 인생 이야기로 라디오 방송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30년을 매일매일을 다 기억을 못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지금의 30년에 더 좋은 추억들을 앞으로 더 완성된 그런 추억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김차동 씨가 상암 MBC를 찾았는데요. MBC와 인연을 맺은 지 30년. 그동안 고비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모닝쇼를 사랑해준 청취자와 MBC의 힘입니다. 상암 MBC 골든 마우스 홀. 여기가 골든 마우스 홀이네. 와. 기라성 같은 진행자들의 골든 마우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골든 마우스는 MBC에서 20년 이상 라디오를 진행한 DJ에게 수여하는 공로상인데요. 차동 씨는 지역 MBC 최초로 골든 마우스를 받았습니다. 전주 MBC에서도 큰 경사였죠. 그때 서울에서 제작하러 오신 분이 처음에는 브론즈 마우스로 알고 오셨어요. 지역 방송이니까 설마 골드 마우스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주 골든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몇 번을 대묻더라고요. 오늘 김차동 씨가 MBC를 찾은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한 프로그램을 가장 오래 진행하고 있는 DJ 배철수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진행하는 음악 캠프는 이미 3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90년 3월. 대단하다, 대단해. 제가 정말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분, 배철수 씨.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저녁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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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뭐 전주에서 왔습니다. 예. 야, 아니 그렇게 오래 하셨다고, 예. 저 같으면 아침 프로그램만 3년도 못했을 것 같은데. 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좀 물리적으로 조금 시간대는 좀 힘들긴 한데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뭐 다 적응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몰라도 저는 아무튼 대단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아침 프로 30년은 저 같은 저녁 프로그램 50년 이상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밴드 하던 시절에도 늘 밤형 인간이라, 예. 저녁에 뭐 일하고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가지고요. 만약에 김차동 씨 같이 아침 프로그램이라면 3년을 넘기기 어렵지 않았을까.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주제 문자가 잠깐. 차동 씨한테 영향을 준 DJ가 또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저 김혜영입니다. 제가 아침 방송 지금까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분한테 제가 방송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만 해도 다운타운과 DJ를 쭉 오래 했어서 뭐 목소리 톤이라든가 진행 스타일이 좀 약간 루즈했었어요. 반가. 먼 길 오니라고. 이거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그나저나 뭐 30년이 그냥 30년은 아닐 텐데. 저는 33년으로 마무리했지만 더 긴 역사를 쓰실 분인데 왜 그러세요? 저는 강석 씨와 30년을 넘게 싱글벙글쇼를 진행했는데요. 나른한 점심시간 방송이라 나름 톡톡 튀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김차동 씨가 싱글벙글쇼를 모니터하면서 도움을 받았다니 저도 영광입니다. 코미디언으로 데뷔했지만 라디오 진행자로 반평생을 보낸 저는 라디오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이 넘칩니다. 방송에는 온기가 있어야 된다. 맞아. 그런 감성들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해야지라고 사면은 한 뭐 1년, 2년은 가긴 가는데 그 어느 순간 본심이 나타나 버려요. 감출 수도 꾸밀 수도 없는 것. 라디오는 정직합니다. 많이 들어주는 거.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면 거기에서 질문이 생각이 나요. 내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답을 찾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바로 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텔레비전은 사람이 꾸미고 나가서 화장을 하고 약간 본래 모습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이 되고요. 라디오는 생얼로, 맨 얼굴로 뭐 꾸밀 것도 없고, 물론 하루 이틀은 꾸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매일 1년, 2년, 3년 그걸 사람이 꾸며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방송하는 거니까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가식 같은 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지는 거. 그런 매체가 라디오죠. 아침 방송 직후 서둘러 스튜디오를 나서는 차동 씨. 오호, 옷차림에 신경 쓴 걸 보니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나 봅니다.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인 것 같아. 안 와도 걱정. 커피값 많이 나오겠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청취자와의 미팅을 잡은 건데요. 아침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청취자들이 모였습니다. 며칠 전 파마했어요. 차동이 여기 오시려고 파마하셨다고? 파마 진짜 잘 나왔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거기 소개도 하는 것도 됐는데 또 토요일 날에 그게 또 뭐지 주간 베스트에 또 선정돼서 또 방송됐고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등기로 하면서 이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완상고등학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동동에서 완상고까지 매일같이 등기로 시켜요, 제가. 근데 설마 지금도 할까 하고 들어봤는데 형님이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아침에 등교를 할 때 아들이랑 이제 형님 목소리 들으면서 같이 등교를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청취자 경력도 우열을 가리기 힘이 듭니다. 모닝쇼를 잊고 지내다가 다시 돌아온 청취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라디오는 감성적이에요. 글을 쓸 때도 어떤 글은 설명문인 경우는 논리적으로 이유를 대야만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라디오 경우는 수필 같다. 수필은 본인의 경험과 더불어서 나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보는 얼굴들이지만 결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라디오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들이거든요. 이렇게 모닝쇼의 또 다른 추억이 쓰여집니다. 뭐 친구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고 내 속마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들어줄 수도 있고. 가깝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듯 저도 방송을 해요. 마이크 앞이지만 앞에 관객은 없지만 항상 관객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까울 수가 없죠. 아침 방송 진행자에게 겨울은 특히 고된 계절입니다. 눈길에 운전하며 아찔했던 적도 많았는데요. 그럴 때에도 방송을 펑크낸 적은 없으니 그에게 방송은 천직입니다.
10여 년 정도는 출퇴근을 했어요. 군산에서. 5건 정도 사고가 있었고 폐차를 석 대. 화물차가 우회전하는데 이 정지가 안 된 거예요. 차가 미끄러져서 저는 그때 좀 소형차를 탔는데 제 차를 덮쳤어요. 아 진짜 아찔했죠. 그래 우선 이제 저는 뭐 사고고 내 몸이 우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방송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물차도 모닝쇼 찐팬이었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차가 한 대가 와요. 그래서 차 세웠더니 사정사정했더니 이분도 저의 찐팬이었어요. 사고 차량도 청취자고 저를 구해준 두 분도 역시 청취자였고. 지난 30년 방송 시스템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날로그의 낭만은 사라졌지만 대신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면 오늘의 모닝쇼는 없었을 거예요. 그가 적지 않은 나이에 운동하며 몸을 관리한 것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30년이 그 변곡점을 다 겪은 것 같아요. 엽서, 편지, 그다음 팩스, 그다음에 문자. 요즘 분은 문자보다 더 빠른 SNS 이 활용이 다 방송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요즘 뭐 실시간으로 매일 아침 뭐 방송을 하면서 피드백이 오니까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더없이 뭐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방송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청취자들의 반응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는 며칠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라디오가 영원할 수도 있다. 라디오는 추억 자판기 같아요. 저희 때는 영교시 수업이 있었거든요. 영교시 수업 시작 전까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라디오 듣고 그때 들었던 음악을 들으면 그때 내가 했던 일이 기억이 나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냥 내가 행복했던 시간으로 데려가주는 것 같아요. 라디오는 우리를 추억 속으로 데려다 줍니다. 누구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립고 빛나던 순간으로요. 그때만의 기억이 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애들이랑 재밌게 놀고 간식도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사실 좀 힘들고 초조한 순간도 많았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활기차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니까 되게 위안이 되고 친구들과 같이 근심 없이 뛰어놀던 기억이 더 특별하게 다가와서 돌아가고 싶네요. 라디오는 지금 이 순간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한 30년간 저는 이게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루틴 같아요. 제 마음속의 고향. 라디오는 또 다른 세상을 꿈꾸게도 합니다. 라디오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TV와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가, 그 여백의 미가 있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상상을 하고 또 DJ의 멘트를 들으면서 또 상상을 하고. 2023년은 김차동 씨에게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 모닝쇼 30주년 공연을 앞두고 그동안 인연을 맺고 도움을 받았던 출연자들, 가수들을 찾았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아유, 연습하시는데 죄송합니다. 10월달에 대가수인 송대관 씨도 30년이라는 세월에 깜짝 놀라는데요. 모닝쇼를 했다는 거잖아. 아침 방송만 30. 방송을 30년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 흔치 않다고. 30년간 모닝쇼와 함께한 출연자들 역시
그에게는 귀한 인연인데요. 아이고, 어쩐 일이긴 내가 차동이 온다 그래서 왔어요. 20주년 공연 때 함께했던 조황조 씨.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흘렀으니 세월이 이렇게나 빠릅니다. 그 함성을 아직도 못 잊어가지고 제가 왔다 그러길래 FM 모닝쇼가 이렇게 엄청난 시청률을 갖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정형화되지 않고 아주 파격적인 진행 방식에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호응이 가게끔 형님, 동생, 뭐 때로는 고향말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해내는 방송이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하고. 고향 누님인 현숙 씨도 만났습니다. 어머머머머 세상에 서울에서 보네. 전주 MBC 노래자랑에서 가수로 데뷔했고 김차동 씨하고는 누나 동생 할 정도로 허물없는 사이인데요. 우리 정말 전북이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이야. 늘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있다는 거요. 그게 매력이거든요. 자, 하나, 둘, 셋. 공연에 함께할 수 없는 아쉬움을 축하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앞으로 모닝쇼를 더욱더 40주년, 50주년에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2023년 10월 모닝쇼가 3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노쇼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오다가 심지어 길이 좀 밀리면 내가 꼭 가야 되나, 그리고 차 돌려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막상 판을 벌리고 나니 걱정이 태산인가 봅니다. 아니, 그 어디 와 있어? 전화기에 불이 나네요. 하여튼 그 안내 받으셔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 마련한 공연. 무려 7,000석이나 되는 공연장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수 쳐야 돼, 이때. 박수도 치고 그래야 돼. 와, 긴 줄을 보니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30년의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이 아닌가 봐요. 사실은 시큰했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눈물 보이면 공연장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사실은 눈물을 엄청 참았거든요. 와, 이렇게 긴장한 차동 씨 얼굴 처음인데요. 구름처럼 모여든 관객에 가슴이 벅찹니다. 뭐랄까 심장박동이 막 올라가면서 이게 아마 종교적으로 보면 교주들이 이런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제 인생에서 아마 그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감히 꿈꾸지 못했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했습니다. 타이틀 뜨고 있습니다. 김차동 씨가 30년간 모닝쇼를 지켜준 청취자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20주년 콘서트 때 30주년에 보자고 한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잠시 쉴 때 그 약속 못 지키는구나 싶어서 너무 속상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날 울컥했어요. 40주년 때 또 봐요. 40주년에 또 만납시다. 그리고 이고모님 논산의 애청자입니다. 모닝쇼 30번째 생일 축하드리고요. 운전하는 차 안에서 우연히 듣게 된 목소리. 모닝쇼는 지금의 우리 가족을 있게 해준 중요한 열쇠가 되었답니다. 모닝쇼 덕분에 성공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된 저는 아내와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고, 제가 인연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모닝쇼가 전해준 마음, 맺어준 인연이 한둘일까요? 라디오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30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좀 지쳐 있을 때도 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아침에 좀 힘을 드리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에너지를 받아서 30년을 버티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은 그에게도 믿기지 않는 세월입니다. 매일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솔직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더욱더 60대 60년 그 세월에 다시 또 뵙기를. 때론 실수도 있었고 여기서 그만해야 할까 고민한 세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스튜디오 안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차동 씨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관객들이 그에게는 은인이자 영웅입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든 역사가 아니고요. 바로 도민 여러분들이 한 DJ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전주 MBC라는 그 매체를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만들어진 역사. 가끔 저는 이제 마지막 방송에 대한 생각을 해요. 시큰해서 뭐 눈물을 보여야 될까? 뭐 또는 아주 경쾌하게 아유 뭐 잘 있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뭐 이러면서 크로징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묵직하게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늘 여러분 출근길에 제가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저도 일상의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언제쯤 남들과 같은 아침을 맞을 수 있을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차동 씨는 지금처럼 달릴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여전히 많거든요. 30년의 세월을 같이 하셨다면 정말 축복이고 대단한 DJ의 대단한 청취자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요. 하루하루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저는 좀 잘 알거든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목소리 다듬고 이걸 수없이 했을 텐데. 김차동 씨가 저보다 많이 젊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언제까지 방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록은 분명히 깨지지 않을까. 방송 중에도 자리에 앉는 법 없이 쉼없이 움직이는 열정남. 그의 열정은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속마음은 진짜 5년만 더. 5년은 금방 오면 5년 후에 또 5년만 더. 그렇게 하면 40년 하지 않을까. 50년, 네, 50년. 그래서 기내서 한번 하게요. 화려하고 자극적인 매체들 속에서 라디오는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는 필요에 의해, 누군가는 재미를 위해, 누군가는 힘을 얻기 위해 라디오를 듣습니다. 거기에는 유명인이나 스타들의 삶이 아닌 우리의 친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30년을 이어오며 청취자들과 아름답게 소통을 해온 전주 MBC FM 모닝쇼와 김차동 씨. 50년을 바라본다는 김차동 씨의 멋진 꿈. 저도 뜨겁게 응원합니다. 김차동은 전주 MBC. 매일 아침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